자, 그럼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이게 현재 카지노 업장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편에 이렇게 테이블 의자가 있고 카지노 게임 할 수 있는 테이블이 이렇게 몰려 있고 또 오른쪽에도 이렇게 몰려 있고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죠. 일반적인 업장이 대부분 이렇게 뭐 블랙잭 게임, 바카라 게임, 룰렛 게임 이런 식으로 해갖고 테이블들이 이렇게 한쪽에 모여 있는 거, 그런 거를 피트라고 합니다. 카지노 용어로 피트, A 피트, B 피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테이블들, 게임 테이블들이 이렇게 대여섯 개 몰려 있는 그것을 카지노 용어로 피트라고 하고, 이게 이 사진이 일반 카지노 영업장 사진인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벽면으로 보면 캐시어, 그래서 카지노 뭐에서 돈을 칩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환전하는 업무가 있는 게 오른쪽에 있고, 아마 저쪽 끝에 부분에는 그림으로는 저도 잘 안 보이는데 뭐 이런 벽면 쪽으로 해서 뭐 식당, 식음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왼쪽에 바 보이시죠? 거기서 뭐 음료수 같은 거를 먹을 수 있고, 그 외에 사진에서 뭐 표현이 안 되지만 VIP 룸에서 이제 그 리밋벳이 좀 더 높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따로 이제 그 VIP실 룸이 또 내부에 뭐 2층에 있다던가 경우에 따라서는 뭐 2, 3층에 있다던가 해서 그 안 보이는 쪽에 또 VIP실 룸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그냥 올려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카지노의 그 영업장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사진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같이 그냥 한번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좀 알아야 될 거는 카지노 산업의 개념이 무엇인지, 또 카지노 산업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게 끝나면 외국 카지노가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카지노 쪽에 많이 취업을 하시겠죠. 그리고 또 궁금해하는 것도 외국보다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카지노 기업체이기 때문에 그 각 업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블랙잭, 룰렛, 바카라 게임에 대해서, 테이블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 그 외에 테이블 게임에 그 포커 게임도 있고 다이사이 게임 뭐 이런 게 몇 개 더 있긴 한데 다 배울 수는 없고 그런 게임이 있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계, 사람들이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기계가 뭐 반짝반짝 하면서 띠리링 띠리링 움직이는 거 많이 보신 적 있죠? 그런 머신 게임이 있고 뭐 그 외에 게임에 뭐 포커 게임이 있고 뭐 이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배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회계 마케팅도 카지노 정책 뭐 이런 것과는 이론적으로 글쎄 더 깊이 들어가면 알아두면 좋겠지만 일단은 이 부분은 건너뛸 것이고, 그리고 카지노 산업이 우리 사회에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지노 산업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도 보시면 카지노 업장 사진인데요. 조금 더 전 사진보다 보면은 이 테이블들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둥그렇게 몰려 있는 게 보이시죠? 딜러 자리가 안쪽에 있고 손님들이 바깥쪽으로 앉을 수 있게끔 해서 둥그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카지노들이 이런 배치를, 그러니까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둥글게 이렇게 딜러가 안쪽에 있고 손님이 바깥쪽에 앉을 수 있게끔 둥글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서 플로어 매니저가 테이블 상황을 이렇게 보기도 좋고, 또 이제 딜러 자리가 칩스 같은 경우가 안쪽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손님들이 바깥으로 둥글게 앉는 게 맞겠죠. 그래서 카지노 테이블 배치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둥근 모양이 피트라는 거까지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대로 카지노 산업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카지노의 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카지노는 라틴어 카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카자는 게임, 음악, 쇼, 댄스 등 여러가지 오락시설을 갖춘 연회장이라는 의미의 라틴어입니다. 원래 카자는 르네상스 시대의 귀족이 소유했던 사교 오락용 별관을 뜻하였습니다. 지금은 해변, 온천, 휴양지 등에 있는 게임장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카지노는 일반적으로 사교나 여가 선용을 위한 공간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카지노 산업의 추세가 합해지면서 카지노 산업을 정의하게 되는데요. 일단 법률적인 용어로 카지노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하면 카지노 사업이란 무엇이냐?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트럼프, 슬롯머신 등의 특정한 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서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업을 카지노 사업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카지노 사업을 합법화하여서 첨단 관광 사업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카지노 사업을 하면 국내의 그 고객들이 해외에 나가서 아무래도 게임을 하게 되면 외화 유출을 하게 되는데요. 국내에서 카지노 사업을 합법화하면 국내에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외화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지노 사업이 중요한 점은 세금 확보라는 겁니다. 카지노 사업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 카지노 사업, 필리핀, 싱가포르 이런 나라를 예를 들자면 카지노 사업에서 벌어들인 그 수익의 꽤 높은 퍼센테이지를 국가의 세금으로 납부하게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사업이 세수 확보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카지노 사업을 합법화한다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강원랜드를 쉽게 예를 들 수 있는데요. 강원랜드는 폐광 지역을 카지노를 세움으로써 아무것도 없는 그 산속에
강원도 정선군 고안 거기에 폐광 지역에다가 카지노를 하나 설립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그 산골짜기인 그 강원랜드까지 가려면 도로도 없어갖고 국도로 해갖고 꼬불꼬불꼬불 가면 한 4시간, 5시간 걸렸는데요. 지금은 카지노가 들어오고 강원랜드가 들어오면서 자동차 전용 도로로 생기면서 2시간, 2시간 반이면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고 그 도로 뭐 기반 시설도 좋아졌고 또한 카지노 손님이 고객이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 뭐 예전 같으면 그 광산업에 종사하시는 뭐 그런 분들 밖에 안 살던 그런 산 속에 지금은 뭐 카지노 고객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숙박업도 그러니까 호텔이라든지 리조트, 콘도 같은 것도 많이 생겼고 그 외에 뭐 음식점, 뭐 맛집 그런 것도 많이 생긴 걸로 경제를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옛날에는 뭐 광산밖에는 일거리가 없었다면 지금은 그 외에 많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 직원을 고용을 했기 때문에 직원의 몇 프로는 뭐 법적으로 지역 주민을 우선으로 해서 고용을 했기 때문에 또 지역 그 수입이 다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니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관광산업의 종류로 규정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카지노 산업이란 무엇인가? 관광객의 게임 욕구와 다양한 여가 욕구를 충족시켜줄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과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카지노 관련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관광지의 다양한 관광사업의 유형을 보시면 그림 1에서 보시면 카지노는 관광지에서 호텔, 여행사, 교통, 쇼핑, 이벤트 등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사업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지노 사업은 관광객의 게임 욕구와 다양한 여가 활동을 고려해 볼 때 그림 1-2와 같이 카지노 핵심 부분과 카지노 연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지노 핵심 부분은 관광객의 게임 욕구를 직접 충족시켜주는 테이블 게임 및 머신 게임과 같은 카지노 시설과 딜러 같은 인적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연관 부분은 관광객의 게임 욕구와 여가 욕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숙박시설, 테마파크, 이벤트 및 쇼 프로그램, 카지노 정보 서비스, 교통수단, 컨벤션 시설, 카지노 기구의 제작, 공급, 판매 사업 등을 포함합니다. 오늘날의 주요 관광 선진국에서는 카지노 산업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측면과 관광시설 다양화의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는 관점은 카지노 산업이 외화 획득, 지역 경제 활성화, 세수 확보, 자국민의 외화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카지노 산업을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으로 육성하는 경우이고 또 카지노 산업을 관광시설 다양화 측면으로 보는 측면은 국내 관광객에게 다양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레저 산업의 일환으로 보고 도박이 아닌 게임 산업으로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카지노 산업을 관광 산업의 발전과 크게 연관하고 있는데요. 특히 카지노는 특급 호텔 내에 위치해 외래 관광객에게 게임, 오락, 유흥 등 야간 관광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체류 기간을 연장시키고 또 뭐 관광객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등 주요한 관광산업 중의 하나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은 외래 관광객으로부터 외화를 벌어들여 국제 수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 또 국가 재정 수입의 확대와 소득 또 고용 창출 등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 주요 수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3에서 보시면 과거 카지노는 테이블 게임과 시설 관리 위주로 중점을 두었습니다. 고객층도 넓지 않았고 또 카지노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시설 관리 위주의 카지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카지노는 일반 대중 고객을 좀 더 폭넓게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여가시설을 제공, 대중 관광객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센터나 테마파크 이런 걸 건설하고 또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슬롯 머신이나 비디오 게임도 도입하고 또 회의 참가자들을 위해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는 등 복합 리조트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카지노가 고객층을 옛날에 VIP 특수 계층에서 지금은 일반 대중 관광객 계층으로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제 도박이라는 개념에서 여가 활동이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카지노 산업의 특징을 제시하기 이전에 먼저 카지노 산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이론적 부분의 맨 뒷장에 있긴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학생들한테 지식적인 측면에서 맞는 것 같아서 앞으로 땡겨와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카지노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지노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와 가계 소득의 증가를 가져오고 지방 정부의 세원을 확보하며 또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카지노의 긍정적인 경제 효과 때문에 외화 혜택을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은 물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카지노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카지노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카지노 산업 자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관 산업에 경제적 파급 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런 연쇄 효과를 설명해 보자면 첫째, 외래 관광객이 한 호텔 카지노를 이용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우선 그 호텔 카지노에 수입이 되는데 이를 직접 효과 또는 1차 효과라고 합니다. 또 둘째, 이 호텔 카지노의 그 수입의 일부를 다른 산업으로부터 식자재나 공산품 등을 구입하는 데 지출하며 또 그 결과 이들 산업의 생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를 간접 효과라고 합니다. 또한 이 돈을 받은 산업은 또 다른 산업에게 원자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연쇄 파급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연쇄 파급 효과는 그 돈이 수입이나 세금으로 인해 경제 내에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또 셋째, 카지노의 수입 지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즉 호텔 카지노 수입의 일부는 종업원의 급여로 지출될 것이고 또 그 종업원의 급여의 일부를 타 산업으로부터 식자재 또는 일상생활용품, 가전제품, 의료비, 교통비, 기타 등등 구입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종업원의
소득의 증가로 인해 소비가 증가되고 또 소비의 증가가 다른 제조업의 다른 산업을 생산을 활동 증가시키는 것을 유발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간접 효과하고 유발 효과를 합쳐서 2차 효과라고 합니다. 직접 간접 효과 및 유발 효과를 통한 카지노 산업의 경제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지노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산업 연구를 모델을 이용해서 좀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카지노 이용객이 지출하는 비용이 우선 그 호텔 카지노 수입이 되는 1차 효과, 뭐 음식이라든지 숙박, 뭐 카지노 쇼핑을 통해서 그 카지노 해당 산업에 1차적인 직접 효과를 주고 또 이 산업이 수익금의 일부를 또 그 다른 식자재나 공사공급을 위해 다른 산업에 지출하는 것에 2차적인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 이런 순환을 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의 흐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지노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크게 4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째가 그 외화 가득 효과,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 또 조세 수입 효과, 또 도시 개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그 외화 가득 효과를 보면 카지노 산업의 외화 가득 효과가 수출 산업인 뭐 승용차, 뭐 섬유업, TV, 반도체에 비해서 높은 업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카지노 산업의 수출 대체 효과를 보면 카지노 이용객 29명을 유치하는 것은 승용차 한 대를 수출하는 효과와 같다고 합니다. 또 카지노 총 외화 획득액이 승용차 99,365대를 수출한 효과와 같다고 합니다. 이 외화 가득 효과를 카지노의 외화 가득 효과를 보면 뭐 TV가 46.6%, 반도체가 뭐 49%인 거에 비해서 카지노는 79.5%로 높은 효과를 나타낸 걸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지노 같은 경우는 한번 업장을 만들어만 놓으면 사실 고정 직원 있고 더 이상 뭐 들어갈 인건비 말고는 더 이상 뭐 지출되는 비용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카지노 한번 차려놓으면 그냥 계속 돈만 버는 거죠, 사실. 인건비만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가 외화를 획득하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승용차나 뭐 반도체 같은 것도 뭐 재료비도 들고 뭐 이것저것 운송비도 들고 그런 거에 비하면 카지노는 그냥 그런 비용도 안 들고 사실 거의 망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외화 가득률 그 효과는 다른 타 산업보다 높다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카지노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적으로 나서는 게 카지노 산업이 이만큼 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단순 도박이 아니라 호텔, 뭐 쇼핑, 또 항공, 또 이런 쪽으로 연관 산업에도 상승 효과가 크고 또 다른 관광 산업에 다른 관광 산업 전반에 파급되는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카지노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잠깐만.
카지노 산업에서 인적 서비스의 의존도가 타 산업에 비해서 높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서 주민들한테 일자리 제공을 많이 하고, 또 일자리 제공을 하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실업률 낮추고 또 가계소득의 증대를 가져오게 되고, 이래서 고용 창출의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지역 주민이 대부분 그 지역 주민을 뭐 30% 50% 반드시 그 신입사원 뽑을 때 채용을 해야 되는 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그 고용 효과가 많이 높고, 또 그 지역 주민이 그래서 카지노에 취업해서 돈을 번 걸로 뭐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켰고, 그래서 지역 주민의 실업률도 낮췄고, 또 지역 옛날에 뭐 강원도 주민들이 그렇게 돈 벌 일이 없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서울 카지노 수준으로 그 연봉을 받기 때문에 또 가계소득의 증대도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그 고용 창출 효과의 예로 강원랜드를 들 수 있고, 또 다른 예로는 마카오 같은데, 마카오 같은 경우도 그 마카오 자체가 카지노 도시이기 때문에 그 카지노 도시에 취업하고 주민 대부분이 그 카지노에 관련된 업무를 하니까 실업률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카오 사람들, 뭐 마카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생활 수준이 뭐 물가라든지 이런 게 우리보다 많이 높더라고요. 그런 것도 뭐 고용 창출 효과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카지노 산업은 도시 개발 효과를 들 수 있는데요. 석탄 산업이 사양화되고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주민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이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경제적 환경 속에 중앙 및 지방 정부는 투자를 유도하고 소득 고용의 기회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한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폐허가 된 폐광 지역의 경제를 회상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예가 또 한번 얘기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 폐광 지역을 도시 개발 효과로 했고, 또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도 폐광 지역 사막 지역을 다시 카지노 산업을 시작함으로써 도시 개발을 하는 효과, 경제를 회상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카지노 산업이 앞에 이전에 언급한 것 같이 경제적으로 좋은 영향을 준다면 또 사회적으로는 부정적인 면이죠. 카지노의 부정적인 면. 그래서 카지노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도박 중독을 가져올 수 있고, 두 번째 재산 탕진, 가정 박탈, 아니면 세 번째로 카지노로 인한 과소비, 그리고 네 번째 외화 유출과 돈 세탁, 다섯 번째 범죄,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게 도박 중독이죠. 한번 도박에 빠지면 답이 없는 거죠, 솔직히. 도박 빚은 점점 늘어날 테고, 계속 게임에 미쳐가고 게임만 하러 갈 거고, 잃은 돈 따려고 또 가고, 가다 보면은 베팅액이 처음에 낮아졌다가 점점 높아질 것이고, 이러면서
좀 계속 생각나고 이런 중독증이 좀 심각한 거죠. 카지노의 부작용 중에 제일 심각한 게 이러다 보면 이제 가정 파탄 당연히 따라올 거고, 이렇게 계속 게임을 하다 보면 뭐 카지노에서는 10억, 100억 뭐 이렇게 금방 탕진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닌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접한 걸로 보면은 뭐 연예인 요즘에 나왔던 뭐 슈 같은 경우에 뭐 이런 나쁜 예로 우리가 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카지노로 인한 과소비는 이제 도박을 하다 보면 사람이 처음에는 그 단위가, 돈의 단위가 좀 약하다가 갈수록 돈의 단위가 좀 커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도박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에 대한 개념이 좀 깨지고, 또 도박에 대해서 잃은 돈을 또 만회하려고 또 더 많은 돈을 과다하게 지출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뭐 동남아 마카오라든지 필리핀, 뭐 싱가포르, 뭐, 뭐 소련, 블라디보스토크 뭐 이런데, 말레이시아 다 가까운데, 베트남까지 뭐 가까운데 또 카지노가 많기 때문에 어, 해외로 나가서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도박으로 인해서 유출하고 또 탈세하고 이런 게 또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돈 세탁, 카지노 안 좋은 예로는 뭐 보이스피싱 돈도 카지노로 들어와서 막 환전해 가고 이런 사고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런 것도 카지노의 좀 나쁜 점, 부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필리핀 같은 경우 돈 따갖고 가는데 총 들고 따라온다던가 막 이런 범죄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카지노의 부작용으로 여러분한테 뭐 설명 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지노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좀 관리하게 하고, 또 도박 중독자에 대해서도 뭐 교육도 하고, 또 도박 중독자 치유하는 기관이나 단체들도 있고 있긴 하는데, 뭐 이게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원활하게 잘 이용이 된다 뭐 이렇게까지는 말하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좀 직접적으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는 그 책임 도박을 실현하는 게 있는데, 뭐 책임 도박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갬블링 활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이용객을 보호하자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자기 출입 금지, 자기 스스로 이제 카지노 출입을 안 하겠다고 카지노한테 얘기하면은 카지노에서 그 사람을 출입 정지시키는 그런 제도, 또 미성년자 출입 금지, 뭐 만 21세 이상 출입할 수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을 출입을 뭐 한 달에 몇 번 뭐 한다든지, 뭐 지역 주민한테는 뭐 입장료를 비싸게 받는다든지, 뭐 신분증을 봉사해서 신분증이 없는 사람은 출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통한 거를 책임 도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좀 제재를 해서 좀 출입을 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 방법이 조금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게임 방법, 승률에 대한 교육, 뭐 도박, 중독 예방, 치유 프로그램 등이 있기는 한데,
글쎄 이거는 뭐 솔직히 저는 장담을 못 하겠네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